자, 정비법상 정비 사업의 절차를 하고 있죠. 네. 자, 이런 교재 331페이지 볼까요? 네, 331페이지 오세요. 331페이지 오면은 오른쪽 제일 밑에 봐요.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6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에 제목에 미칠 것이고요. 이렇게 드립니다. 미칠 것이십시오. 자,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광역시 군수하면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자치구의 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를 합하여 무엇이라고 하죠?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요. 구청장 등 동그라미예요. 자, 구청장 등은 지금도 줄 것입니다. 정비구역을 위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밑줄을 그시면 됩니다. 고개를 들까요? 고개 드시고요. 여러분, 구청장 등하면은 영등포 구청장 포함되어 있죠? 그럼 봐요.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정비기본구로 대림동에 10년 내에 재개발하겠다고 정비예정구역 지정하고 2021년 5월이 되면은 대림동 정비계획을 위반하겠다라고 서울시 기본구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021년 5월이 되면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식에 도래하면은 관할 영등포 구청장, 여기서는 구청장 등이라고 할게요. 이때 구청장 들어가면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하고 광역시의 군수를 합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청장 등이라 그래.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의 구청장 그리고 광역시의 군수는 기본계획에 맞도록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을 위반해요. 위반해서 이것을 첨부해서 특별시장 이것을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은, 자, 여기가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10년 내에 대림동 재개발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서울시 정비기본구로 무엇을 지정합니까? 예정구역 지정합니다. 하면서 대림동 정비예정구역은 2021년 5월에 정비계획을 위반하겠다고 서울시 기본구로 계획을 해둬요. 그러면은 관할 영등포 구청장은 2021년 5월이 되면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대림동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청에 대림동 정비구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서울시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림동에다가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하게 돼요.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관할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이것을 첨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해요. 근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지역은 구청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사 그리고 시장은 본인들이 직접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정비계획을 위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한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 정비계획으로 무엇을 정할까? 정비계획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 정비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일까요? 네. 자, 여러분 교재 331페이지 봅니다. 33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정비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네. 줄 것이십시오. 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몇 개가 나와 있죠? 12개. 그 중에서 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자, 제일 먼저 정비계획으로 정비사업의 명칭을 정하게 됩니다. 명칭. 무슨 아파트 재건축 사업. 그리고 대림동 재개발 사업. 이렇게 사업의 명칭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지정될 정비구역과 그 면적 2번이죠. 정비구역과 그 면적을 정비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내려오십시오. 5번 줄 건축물의 주용도 그리고 금폐율, 용적률, 금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저 밑에 8번. 세입자 주거대책입니다. 세입자. 정비구역별 세입자 주거대책은 정비계획으로 준비합니다. 세입자 주거대책. 아까 그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때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별 세입자 주거 대책은 정비계획으로 정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아셔야 돼요.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기본계획 내용, 세입자 주거 대책은 정비계획 내용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9번 줄 거죠? 9번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죠. 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을 내용을 하는 계획은 정비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하고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당연히 구별을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자,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길까?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 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 자, 이런 교재 337페이지 와요. 337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정비구역의 지정 나와 있습니까? 네, 제목에 밑줄 것이고 읽어드립니다. 밑줄 쭉 거세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누군지 알고 있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은 계속 줄 거죠.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줄 거면 되죠. 그러면은 여보세요. 정비구역은 구청장 등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유시장, 시장군수는 본인들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유시장, 시장군수는 본인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이들이 지정권자 되는 거죠. 그러면은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가 정비구역 지정권자 되니까 전부 공통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구역 지정하기 때문에 해당 도시와 군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그럼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은 지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길까요? 338 봐요.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에서 2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효력 나와 있습니까? 발표하시고. 자,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구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제목에 줄 거죠.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이 지정구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제목에 미칠 거죠. 네. 그 다음에 4번 옵니다. 4번. 건너편에 있죠? 339페이지 4번 오셔가지고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정비구역에서 개발행위 제한 동그라미 딱 맺힐 것이고 개발행위 제한을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책장 넘깁니다. 책장 넘기면은 34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기득권 보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찾았나요? 340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기득권 보호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기득권 보호 밑줄 긋고 동그라미 해놓고요.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올려서 자,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입니다. 하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만. 지난주에 우리 이런 거 공부했죠.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런 거 공부했죠. 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전답과 순등 농지가 있고 여기 농림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에다가 도시개발법상 지난주에 배웠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딱 고시해버리면은 농림지역이 그대로 있습니까? 도시지로 변경됩니까?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과 또 하나가 뭐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배웠는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되면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죠.
그러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고 있고 건축을 하고 있으면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가 되잖아.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행위 제한, 개발 행위, 건축행위나 뭐 기타 토지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행위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때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것, 허가 대상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을 구분해야 시험 치죠. 이거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허가 등을 받고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하고 며칠 내에 30일 내에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공사에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에 공부했거든요. 거의 제도가 비슷해요. 그럼 봐요. 대림동의 재개발 재건축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을 딱 지정해서 고시하면 고시가 뭐죠? 공적으로 알리는 거잖아. 그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내용,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내용 중에서 국토계획법상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됐다면은 그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내용에 포함된 지구 단위 계획은 따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필요 없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물로 보고 그 정비구역은 국토계획법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결정 고시물로 본다. 의제가 되어버려, 의제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어려우면은 앞으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됐거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됐거나 정비법상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적은 국토계획법상 무슨 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럼 쉬워지잖아. 1번 봐, 1번. 338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 1번 가지고 있는데 1번. 읽어볼게요. 줄 긋지 마십시오.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중에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로 본다. 쉽게 하라고 그랬죠.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적은 국토계획법상 무슨 구역입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고시로 본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2번 내려가 지나갈 때 읽어야 되죠.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 해버리면은 줄 거죠.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건너편에 오세요. 4번으로 오세요. 개발행위 제한이죠. 거기 드시죠? 똑같아요. 여보세요? 앞으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재개발 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하면은 앞으로 그 동네는 재개발을 해야 되잖아. 지금 재개발할 건데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새로 건축하고 있고 사과나무 심고 있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면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행위 제한, 건축물의 건축이나 중목의 벌칙시킬 등 일정한 개발 행위를 허가 없이 못하도록 행위 제한을 받게 돼요. 그럼 정비구역 안에서 어떤 개발 행위는 허가 대상이고 어떤 개발 행위는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지 구별해야 시험 치죠. 근데 정비구역에서 허가 대상하고 임의사항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대상 임의사항은 거의 같아요. 학습 부담이 없어. 단 다른 것은 챙겨야 되잖아. 그래서 339페이지 제일 밑에 옵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 정비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줄 쭉 끄십시오. 밑줄 거세요. 읽으면 줄 거세요. 정비구역에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당군수 등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꾸기 가면은 시당군수 등의 허가 없이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도록 행위자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1번을 별표해 1번. 건축물의 건축입니까? 건축등입니까? 건축등이니까 두 개가 있어. 이때 건축물의 건축이란 건축물의 건축 동그라미. 그리고 용도 변경 동그라미. 두 가지죠. 용도 변경 뒤에 적어요. 용도 변경 뒤에 아니야,
적으세요. 용도 변경 뒤에 아니야. 대수선행위. 우리 지난주에 도시개발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은 세 가지야. 건축행위, 용도 변경행위, 대수선행위가 허가 없이 못해. 근데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행위는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 녀석이 정답을 결정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등은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대수선 행위가 모두 허가 대상인데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은 건축 행위와 용도 변경만 허가 대상이야. 대수선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구분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는 시험에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정답을 걔네들이 결정을 못한다고.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 대상과 똑같고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허가 대상과 똑같으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6번 줄 거죠. 재개발 정책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는 허가 없이 못합니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죠. 15일입니까? 1개월입니까? 1개월. 15일로 시험 나온 적이 있잖아. 그 다음에 7번 줄 거죠.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모두 정비구역과 도시개발구역 지정구 시후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에 중목을 벌치하거나 식지하는 행위는 허가 없이 못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도시개발구역에서 사과나무 이야기도 해드리고 했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는 내 땅이지만 사과나무를 관할 시청 근처에 허가 없이 심을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 예외. 허가 예외는 허가 대상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임의사항. 이것은 읽으면 돼요. 안 해도 돼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임의사항과 똑같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비구역에서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입니다. 기득권 보호는 제목에 미칠 것이고요. 저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 못하죠. 근데 정비구역 지정 당시 건축허가 받고 이미 공사에 착수했어. 그럼 정비구역 지정이 먼저입니까? 착수가 먼저입니까? 착수가 먼저죠. 그때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하고 싶으면은 그 지정 고시로 30일 내에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가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득권 보호 읽어드립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서 행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가로 안에 줄 것죠? 가로 안에 줄 것이죠.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밑에 줄 끝에 줄 것죠. 시장수 등에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동그라미. 신고하고 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죠.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모두 지정 당시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가 그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하려면은 그날부터 며칠 내에 신고하면 됩니까? 30일 내에. 그 지정 고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정비구역 해제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341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정비구역 해제 발표하시고, 정비구역 해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필수적 해제 동그라미 해제, 필수적 해제. 그러면 일정한 사유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 해제 사유가 몇 개 들어있죠? 3개. 동그라미 1, 2, 3번이 해제 사유가 됩니다. 박스 안에 동그라미 1, 2, 3번을 묶어서 해제 사유. 동그라미 1, 2, 3번을 묶어서 해제 사유. 해제 사유. 됐습니까? 네. 해제 사유 해놓고, 이거 암기하는 방법을 적으세요. 필수적 해제. 암기하는 방법. 341페이지 오른쪽에 공간이 있습니까? 341페이지 오른쪽 공간에 필기하세요. 정비구역 해제. 강행 규정이니까 필수적 해제죠?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
하여야 할 사유, 암기하는 방법이 3개를 적으시면 됩니다. 추진위원회 보이면 무조건 2년입니다. 추진위원회 2년 딱 읽으십시오. 조합이 보이거나 기타 등등은 3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은 5년. 이렇게 오면은 금방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할 때 나중에 이제 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일단 필기해 놓고. 추진위원회 보이면 몇 년이죠? 2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은 몇 년? 5년. 조합이 보이거나, 그 다음에 기타는 뭐냐면 추진위원회도 없고, 조합도 안 보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도 아니면은 기타 등등. 몇 년? 3년. 조합, 기타 등등 3년. 그런 뜻이죠.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조합, 기타 3년. 나머지는? 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은 5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맞는지 한번 볼까요? 341페이지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이걸 통째로 외워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341페이지 동그라미 1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구역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그라미 손 떼고 3년이 된 날까지 네,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금 동그라미 1번 읽었잖아요. 그게 추진위원회 보여요? 안 보여요? 추진위원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죠. 조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토지 등 수용하는 재개발도 아니죠. 그럼 기타 등등이잖아. 기타 등등은 몇 년? 3년. 그 다음에 넘겨요. 342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기억본입니다. 342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기억본 보고 계십니까? 네. 기억본의 두 번째 줄에 줄 것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보면 몇 년이죠? 2년 동그라미. 니은번호입니다. 니은번. 니은번의 두 번째 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 보셨습니까? 네. 조합 동그라미. 조합 보이면 몇 년? 3년 동그라미. 디귿번에 추진위원회 줄 거예요. 추진위원회 보이면 몇 년? 2년 동그라미. 니을번에 조합 보이죠? 네. 조합 줄 거고 몇 년? 3년 동그라미. 3번 줄 거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몇 년? 5년 동그라미.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3번이 정답을 결정한 거예요. 이게 시험 나온 거예요. 땡큐잖아. 전체 어떻게 다 외우냐고. 문제풀이 할 때 기술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메모해 놓고 문제풀이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정비구역 직권해제 나와 있습니까? 직권해제. 직권해제는 통째로 외워야 돼요. 직권해제는 이제 통째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통째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직권해제. 정비구역의 임의적 해제 동그라미. 임의적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죽었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기획위원회에 시비를 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쉬워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 아까 배웠잖아. 조합이잖아.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이 되죠?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과도한 부담만 동그라미예요.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은 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합니까? 해제할 수 있습니까? 해제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잠깐만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좀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고 정비구역 지정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생기면은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지니까 조합원의 분담금이 미분양이 생기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현재 여러분 아파트 값이 5억인데 재건축 분담금을 4억을 내야 된대. 그럼 하는 게 좋아요? 포기해야 됩니까? 사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시에서는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과도한 부담 딱 외우면 되잖아. 단어만 기억하는 거야. 읽고 이해하고 단어만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하면은 이해관계, 권리관계 분쟁 등이 많이 발생해요.
권리관계 분쟁 등이 많이 발생하면 소송을 하게 되죠. 그럼 대법원까지 1차, 2차, 3차 갔다 오면은 그 법률상 분쟁이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시에서 직권으로 해제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목적 달성 동그라미. 목적 달성이 틀린 거죠. 추진상으로서 도저히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도 시에서는 해제해 줄 수 있어요.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이렇게 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생각보다 쉽다니까 이런 것은. 그 다음에 내려와요. 3번 별표예요.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줄 거예요. 그 밑에 줄 해제를 요청합니다.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하면 시에서는 직권으로 해제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가로 안에 줄 거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그 얘기거든. 그럼 잠깐만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사업 후반입니까? 사업 초반입니까? 사업 초반이야. 사업 초반이니까 투입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 매몰 비용이 작아. 투입된 비용이 작은 거야. 그죠? 그러면은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 재개발 재건축 할 때 토지등 소유자 아까 조합원 자격이 있잖아요. 그럼 조합원 자격을 갖은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은 숫자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100명 중에 30명이잖아. 30명만 되면은 정비구역 해제를 시에 요청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은 사업성도 있고 괜찮은 것들, 괜찮은 사업도, 사업성이 괜찮은 사업도 소수가 발목을 잡을 수 있죠. 이 때문에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반대파들이 자꾸 재개발 조합이, 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면 발목을 잡는 거야. 시에 대해 해제 요청하고. 그래서 뒤에 추가로 법을 또 만들었어. 동그라미 6번 오세요. 발표하세요. 줄 거죠. 이번에는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버리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고요. 그러면은 사업 초반입니까? 많이 진행됐습니까? 사업 중반이야. 밑에 지금 사업 중반. 사업이 중반까지 진행된 거야. 진도가 이 정도 나가면은 여러분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면서 많은 돈이 들죠. 조합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땅도 샀겠죠. 그런데 이때 사업을 포기해버리면은 잃어야 할 매몰 비용이 크잖아요. 그럼 함부로 소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토지 등 조합이 이미 설립된 정비구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죠?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해제 요청이 가능한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내도 1번에 조합은 부담이 크거나 2번에 목적 달성이 틀렸거나 상식이고 3번 아니면 6번이 그리고 정답을 결정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맞죠? 3번, 6번을 묶어서 비교하면 좋죠. 그럼 가운데 두 개는 참고해도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의 효력은 일단 참고라고 메모해요. 참고라고 메모하고 거기 정비구역 해제에서 참고라고 적어놓고 2번, 3번, 4번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344페이지 제일 밑에 2, 3, 4를 묶어서 발표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돼요. 읽으면 돼요. 발표해놓고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책장 넘깁니다. 347페이지 와요. 347페이지 오면은 정비사업 시행 방법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정비사업 시행 방법 29회, 30회 연속으로 나오고 지난해 쉬었죠. 나올 확률이 높죠. 발표하시고요. 주관경제된 사업의 사업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1번 주관경제된 사업은 읽어볼게요. 다음 중 한 개당 방법과 이를 혼용하는 방법을 한다. 몇 가지 방법이 있죠? 4가지 외워야 되거든요.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줄 것죠?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밑줄 거세요. 주관경제된 사업은 자, 줄 것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거기서 스스로 개량 방식 되어 있죠? 거기서 스스로 동그라미예요. 스스로 동그라미 내려오십시오. 2번은 한번 읽어보면은 제일 끝에 수용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용 방식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하세요. 한마디로 수용 방식. 3번은 무슨 방식? 환지 방식. 환지 방식. 4번은 무슨 방식? 관리층 방식. 자, 4번에 별표하고 고개를 들면 되죠. 그래서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방법 4가지를 이렇게 옵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방법 4가지를 스스로 동그라미 했죠. 환지 방식, 수용 방식, 관리 청구력 방식에서 스스로 환수관 이렇게 옵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방법 4가지. 스스로 환수관. 스스로 환수관 해놓고 연습을 좀 하셔야 되죠. 스스로 환수관 이렇게 하시고 연습하십니다. 보십시오. 스스로가 무엇인지 모르면 깡이잖아.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게 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관이 뭐죠?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관리 처분계획 방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별표를 해야 되잖아. 이때 관리 처분계획으로 공급할 대상이 책에 줄 것이죠.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 여러분,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할 때 관리 처분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뭐죠? 주택, 부대, 복리시설.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에요.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동그라미 4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4번 읽어볼게요. 정비 사업 시행자가 정비국에서 인가받은 청도 실거죠. 관리 처분계획 동그라미 실거죠.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무엇을 공급하죠?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 공급까지 실 거예요. 여러분, 주관경에서 사업할 때 관리 처분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뭐죠? 주택, 부대, 복리시설. 이걸 꼭 외워야 돼. 이걸 외우는 게 핵심이라니까. 문장을 다 외워도 이거 모르면 꽝. 거기서 잠깐만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 페이지 밑에 347페이지 제일 밑에 347페이지 맨 밑에 필기를 해도 괜찮아요. 필기하세요. 빨리 적으세요. 환지 방식. 지난주에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 배웠죠? 자,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그 목적이 뭐죠?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는 목적은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는 농지나 임야가 대부분이죠.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농지나 임야 소유자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새로 소송된 택지 등을 환지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목적은 새로 소송된 택지 등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목적은 환지 처분이 목적이에요. 그때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잖아. 도시개발 사업전 100분지 농지 소유자 가부에게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분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을 주겠다라고 정한 계획이 환지 계획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 적으십시오. 정비 사업. 지금 저희들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정비 사업의 목적이 뭐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목적은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기존의 건물, 조합원의 기존의 건축은 너무 불리한 것처럼 판정이 됐잖아요. 너무 불리한 것처럼 구조 안정상 문제가 있잖아. 주거 시간이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버리고 새 아파트 지어서 조합원에게 분양해 주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정비 사업의 목적은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 처분하는 게 정비 사업의 목적이 되는 거죠. 정비 사업의 목적은 분양 처분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의 목적은 한마디로 조합원에게 헌집 다오, 새집 줄게. 맞잖아요. 당시 살고 있는 아파트가 너무 불량적으로 판정됐으니까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다시 지어서
새 아파트를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때 분양 신청. 그래서 정비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에게 새로 조성된 건축물, 아파트를 분양해 주는 게 목적인데, 새로 조성된 택지나 건축물을 분양해 주는 게 목적인데, 그때 저 분양 신청한 조합은 누구에게? 분양 신청한 조합은 누구에게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 누구에게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해 줄 것인지 분양 처분할 내용을 미리 계획을 해도 그 분양 처분할 사항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이 되는 거죠. 여러분, 환지 처분할 사항을 미리 정한 계획은 환지 계획.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분양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 그래서 환지 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환지 계획은 환지 설계 등을 내용을 해요. 관리 처분 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분양, 설계, 누구에게 몇 동 아파트 몇 평짜리 몇 동 몇 호를 줄 건지 분양,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죠. 여러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철저에서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은 환지 계획. 도시비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철저에서 분양,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은 관리처분 계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무엇인지 아셨죠? 근데 관리처분 계획이 무엇인지 시험 나와요? 단어 시험 안 나온다고 그랬죠?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뭐요? 주관경 사업을 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관리처분 계획 분양처분 계획이잖아. 관리처분 계획으로 사업으로, 주관경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주택가,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주는 방법, 분양해주는 방법으로 주관경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알겠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게 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수 있어. 그때 관리처분 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뭐죠? 주택, 부대, 복리시설.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온다고. 자꾸 뭐 수용 방식이 뭐죠? 환지 방식이 뭐죠?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막연히 알면 느낌 그대로 하시면 돼. 관리처분 계획이 무엇인지 단어 필요 없어. 관리처분으로 무엇을 공급할 수 있는지 그 대상을 기억해야 시험을 본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인가 받은 관리처분 계획 동그라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 공급 줄 거예요.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줄 거 있죠.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때 재개발할 때 관리처분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뭐죠? 관리처분으로 무엇을 공급한다고요? 건축물 너무 중요한 거야. 재개발할 때는 관리처분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뭐죠? 건축물이잖아, 건축물. 그게 한번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무엇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을 건설 공급되어 있잖아.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보세요? 여기요.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자,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오 믿겠습니까? X. 주택, 부대, 복리시설 하면 틀려요. 건축물로 2017년도에 개정됐어. 주택, 부대, 복리시설에서. 그럼 봐. 주택, 부대, 복리시설은 건축물에 포함되죠? 그죠? 근데 왜 그걸 건축물로 법을 개정했느냐 하면은 재개발 사업이 아까 잘 들으세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재개발 맞죠? 그때는 주택지를 대상으로 해. 주거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이라고. 그때는 주택, 부대, 복리시설의 조합원에게 분양돼요. 근데 주거지역과 2017년도 법 개정으로 재개발 대상에 잠실, 아까 롯데월드, 상업지역, 울산 현대자동차, 공업지역이 포함된 거 맞죠? 그러면 상업지역에서는 주택이 공급됩니까? 관리층으로 상가입니까? 상가나 업무용지 빌딩이 분양되겠죠. 공급되겠죠. 현대자동차 공장은 아파트 공급합니까? 공업지역은 공장입니까? 공장.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은 주택, 상업지역은 상가, 업무용도의 빌딩, 공업지역은 공장이니까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건축물이 개정된 거야. 그래서 이때 건축물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주택, 플러스 상가, 플러스 공장 등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물로 법이 개정된 겁니다.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왜 법이 이렇게 바뀌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 하나에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어를 30분 이상 설명한 거예요. 기초가 돼야 이제 이런 것이 이해가 되거든. 왜 주택, 상가, 공장 전부 포함하는 건축물로 법이 개정돼야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재개발 사업은 관리청으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공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럼 틀려버린다니까. 주택, 부대, 복리시설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 그 다음에 재건축. 재건축은, 자, 읽어드립니다.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청구획 동그라미 쭉 끄십시오. 관리청구로 무엇을 공부하느냐면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까지. 그래서 재건축은 2017년도부터 관리청구로 주택, 부대, 복리시설도 물론이고 오피스텔도 공급 대상이 된 거예요. 단 재건축할 때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한 경우는 저 밑에 단 찾았습니까? 죽었죠. 오피스텔 건설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칠 거예요. 재건축할 때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을 몇 개 했죠? 3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4개, 재개발은 2가지, 재건축은 1가지 방법. 오직 관리청구획 방법을 하는 거야.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온다고. 재건축 사업은 관리청구획으로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뭐 믿겠습니까? X.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셋 모두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셋 모두 관리처분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동일합니까? 구별됩니까? 구별.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34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를 펼쳐두고 별표 2개 하시고 휴식 후에 진행하겠습니다.